산발적으로 빈방구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광주 25도 등으로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따뜻하겠는데요. 동쪽 지방은 공풍의 영향으로 강릉 13도, 대구 19도, 부산 17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경상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또 강원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에는 서울 21도, 대구 20도, 대전 22도 등으로 따뜻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 습도는 4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리가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중계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재성입니다. 5월 8일 주요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롄시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중국을 국군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가 확인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342개 단체 8,900여 명에 이릅니다. 어제 국회 정상화에 실패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20명이 폐혈증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술에 사용된 주사제 변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해 검찰이 그룹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북동부 다롄시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만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 김진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다롄 공항은 어제 오후 4시간 이상 전면 통제됐습니다. 다롄 방취요따오 영빈관 반경 4km 이내에 일반인 출입이 봉쇄되고 주변 도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다롄 공항에서 북한 고려 항공기가 목격됐다는 것으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롄 공항은 오늘 오후에도 전면 통제가 예정돼 김 위원장이 시주석과 회동 후 복귀함으로 다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커브에 지난 3월에 주의하세요. 이어 이번에 또다시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북미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을 우군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롄은 2010년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개방 장소로 방문했던 곳이고 다롄의 영민관에서 김일성과 덩샤핑 등 중국 지도부가 회동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북한 전방에 연속 고위급 과속 방지턱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변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오늘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부 김명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전방에 과속 북한 방지턱이 고위급 있습니다. 인사가 왜 이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는지가 관심사인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우선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북한 항공기가 방금 전에 다롄 공항에 도착했다는 짤막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항공기에 과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을 했는지 아니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태우러 온 항공기인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깜짝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을
가진 게 지난 3월 말이었는데요. 그때나 이번이나 그 북중 양국이 사전에 발표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그 대북 소식통들의 전원과 다른 현지의 목격담들이 올라오면서 김정은 위원장 등 그 북한 고위급이 방중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탑승했을 것으로 전방에 추정되는 과속 고급 방지턱이 리무진 있습니다. 차량이 어제 다른 시내를 활보하는 영상이 중화권 매체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산둥성에 있는 도시 다렌은 그 북한과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고려항공이 취항하지는 않는 도시인데요. 다른 공항에 고려항공 여객기가 내린 게 사실이라면 북한 최고위급이 방중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북미 양국이 현재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발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 이하 최고위급의 방중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과 같이 가겠다는 의지를 주변국들에게 전방에 내보인 연속 것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까지 영구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죠. 네, 북한 외무성이 지난 6일에 그 미국의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전방에 과속 않는다며 비판을 방지턱이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더 강경한 요구를 했습니다. 비핵화에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까지 포함시키고 또 용어도 완전이라는 것 대신 영원한 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 외무성의 최근 미국 비판 발언에 전방에 대해 과속 미 방지턱이 국무부는 있습니다. KBS의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곧 발표하길 기대한다며 회담 준비를 위한 포괄적인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될 텐데 진통도 예상되고 있죠. 네, 일본과 북한은 연일 날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회담에서 거론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요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특별 성명에 넣자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중국이나 우리 정부는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일본과는 현재 온도 차이가 있는 잠시 후 상황입니다. 시속 60km 문재인 신호 위반 대통령이 과속 일본 주의 구간입니다.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과 미국에 의한 비핵화 교섭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합의에 강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또 남북의 공동 번영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일 간 국교 정상화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증과 같은 선상에 놓고 김 위원장에게 대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제부 김명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일부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확인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342개 단체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상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용산 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에 참가한 인사들이 어린이 대거 보호 포함됐습니다. 공연예술계에서는 연출가가 좌파 성향이라는 이유로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2015년 창작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